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오는 아픔들을 좀 치유하고 그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치유자로서의 소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도 이나경 수녀님의 그 수업을 듣고 굉장히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설렜던 거는 저 안에 이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연의 상실에 대한 이런 슬픔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언어화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있었고 또 그 경험들을 이 생태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공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것들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고 굉장히 좀 이 주제에 있어서 내가 외롭다고 느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구나. 그런 설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픔을 좀 끄집어내놓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연결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또 수님이 얘기하셨던 사랑이라고 하는 지점이구나.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지만 굉장히 좀 설레는 주제였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치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늘 이제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들을 또 이 책에도 실었는데요. 저는 이제 치유는 있는 작업, 이어주는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실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그랬으면 무엇을 상실했는가 그럼 상실한 것과 다시 이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다시 연결을 지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런 논의를 좀 시작하고 또 공부를 했던 게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 이제 제자분에게 직접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과 함께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토마스 베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그분이 얘기하는 그 생태 영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좀 계기가 되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주제가 활동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심리상담사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문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구가 느끼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뤄야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이 토마스 베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분은 지질학자셨어요. 지구를 연구하는 지질학자였고요.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책을 보면 우주 이야기, 지구의 꿈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그 이분의 이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11살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고향의 들판에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장면을 보신 거죠. 그거에 굉장히 이런 이제 경이로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경이롭다는 그런 감각을 경험하고 이 자연의 이런 그 느낌을 영적 체험으로 이분은 하신 거예요. 혹시 제가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 보셨나요? 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렇게 여자 주인공인 이정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추앙하라고.
그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 자연에 대한 경외심, 자연에 대해서 추앙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 그 경이롭고 너무나 신비로운 우리가 온 곳이잖아요. 우리가 온 곳에 대한 그런 연결을 우리는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 토마스 베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그 경외심을 우리가 연결돼야 하는 지점. 그래서 제가 책에서 나 자신과 연결하고 또 지구와 연결하고 연결을 실습할 수 있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감각들을 다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제 자신이 자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별에서 온 존재들인데 내가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 잘 연결하는 것. 문희영 선생님께서 또 명상을 또 많이 이제 지도를 하셨고 또 저도 그 모임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그런 체험들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명상을 그 학생들이랑 같이 하면서 또 그 경험들을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실습 중 책에도 나오지만 그 실습 중에 서로의 이런 호흡을 느끼면서 등에 손을 대고 호흡을 느끼면서 호흡하는 호흡 명상을 하는 그런 실습을 했는데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났으니까 좀 낯선 사람이잖아요. 뭐 같은 학생이고 같은 학교고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낯선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등에 접촉을 하고 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구나. 이 존재가 살아있네? 생명체네?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결에 대한 많은 예시들을 실습들을 실어놨지만 이것들을 좀 체험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경외심이나 그런 이제 추앙의 감정은 내가 그 사람, 이 자연을, 이 사람을 나와 생생하게 느끼는 과정이 좀 분명하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 글에서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다시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가, 연결감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질문들로 좀 많이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그 토마스 베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북미 인디언들의 이런 지혜나 또 동양 철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 역시도 이제 하와이안 그런 문화에서 또 땅과 어떻게 연결감을 갖고 그 하와이안 사람들은 땅 그다음에 조상과의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이런 금기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지켜요. 그래서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삶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좀 생각해보는 질문들을 좀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을 체험 속에서 스스로 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실습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